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속에서 묵묵히 참고 살다가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큰 결정을 내린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지만 지나친 인내는 오히려 자신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동안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삶을 일구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와 남편의 방관은 제 삶을 흔들었고 저는 결국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졸업했어요. 졸업 후 작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미술 작품은 간간히 팔리긴 했지만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전 결국 취업을 선택하게 됐죠. 저는 출판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일이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저에겐 안정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더군요. 힘든 출퇴근,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업무들까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절 힘들게 한 건 사람이었어요. 모든 직장인분들이 비슷하게 호소하는 일이잖아요. 다른 업무보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일이 많았죠. 그래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영아, 너무 힘들면 조금 쉬어가도 돼. 엄마가 아직 돈 벌고 있잖아. 응? 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병원은 다녀왔어? 아니야, 엄마. 내 걱정하지 마. 요즘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 우선 병원부터 다녀와봐. 어디 아픈 데 있는 거 아니야? 아픈 곳 없어. 주말에 좀 쉬면 다시 괜찮아져. 엄마가 힘들지. 엄마 나이에 은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머, 얘는? 요즘 엄마 나이에 누가 은퇴를 해? 다들 더 일하려고 하지. 엄마는 일하는 거 좋아. 아직은 재미있어. 그러니까 너 쉬고 싶으면 좀 쉬어도 돼. 알겠지? 사실 당시엔 회사 가는 게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출근길에 눈물이 차오를 정도로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가족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없었어요. 엄마도 나이가 있고 제가 언제까지 놀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탓에 엄마가 도배일을 하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엄마가 고생한 걸 잘 알고 있기에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티다가 이제 더는 회사를 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밀려오던 찰나 친오빠가 이런 말을 했죠. 야, 수영아. 사람들은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 너도 네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오빠도 내가 회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다 알고 있었어? 그럼 네 표정만 봐도 다 알지. 네가 애써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길래 조용히 있었던 거야. 근데 수영아, 너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 오빠, 나도 그러고 싶은데 회사 그만두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해. 너 미술학원 하고 싶다고 했잖아. 나랑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미술학원 한번 해봐.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오빠랑 엄마한테 어떻게 지원을 받아. 나 대학 다닌 것만으로 엄마랑 오빠는 할 거 다 했어. 걱정하지 마. 보증금 정도는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어. 월세도 당분간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저는 그렇게 오빠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미술학원을 차리게 됐어요.
처음엔 수강생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수강생이 늘어났죠. 그렇게 전 미술학원 원장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형편도 많이 좋아졌죠. 무엇보다 좋은 건 엄마랑 오빠에게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은혜를 갚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너무 고맙더군요. 저는 회사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결국 가족들 덕분에 저는 바로 설 수 있었죠. 마음이 여유로워지니 자연스럽게 연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지인이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남편은 문구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디자이너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과 말이 참 잘 통했죠. 남편은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인사를 가기 위해 남편의 집으로 향했어요. 시댁의 가족 구성원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가 있었죠. 처음 봤을 때 다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인상이 좋아 안심하고 있던 찰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 사고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렇구나.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겠네. 그래도 이렇게 자식 잘 키웠으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조금 흠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자마자 표정이 싸하게 바뀌셨거든요. 그래도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죠. 아, 수영 씨도 알고 있어요? 수영 씨 시아버지 될 사람이 대기업 출신이에요. 지금은 은퇴를 했어도 아직도 그때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전화하고 그래요. 아, 오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님.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당신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아니, 왜 쓸데없어? 대기업은 뭐 아무나 가나? 당신이니까 대기업에 간 거지.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당신만큼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대기업 출신인 걸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대기업을 언급하셨죠. 그땐 두 분 사이가 참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도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거든요. 남편이나 시누이도 익숙하다는 듯 조용히 웃고 있었죠. 그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한 말들이 어떤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를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름 잘 살았죠.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이기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남들 사는 것처럼 그저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암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시아버지를 간호했어요. 남편도 퇴근 후 맨날 시아버지를 뵈러 다니곤 했죠.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를 오래 보지 않았지만 저에게 좋은 분이었거든요. 항상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시던 게 기억나요. 그런 기억 때문에 저도 최대한 시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다녔죠. 아버지, 더 주무세요. 제가 늦게 와서 잠 깨셨죠? 빨리 오려고 했는데 야근하느라 늦었어요. 힘든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 집에 가서 쉬지. 내가 아프다고 너희가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치료 잘 받으세요. 저 아버지 계속 보러 오고 싶어요. 아가, 이것 봐라.
다 큰아들이 어리광을 부린다. 저도 자주 올게요, 아버님.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휴, 항암 치료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온몸이 다 아파. 남편은 병원에 다녀오면 많이 힘들어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는 일도 많았죠. 남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저도 시아버지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오래 버티지 못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암으로 눈을 감으셨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예전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그런 활기찬 모습도 볼 수 없었죠. 시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시어머니는 힘이 쭉 빠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주말에 엄마가 좋아하는 식당 갈까? 거기서 고기 좀 먹자. 엄마 요즘 너무 기운 없어 보여. 됐다. 먹어봤자 맛도 잘 안 느껴져.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끼리 가서 밥 먹어라. 그래도 같이 가요. 엄마 모시고 가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집에 있을 거다. 너희는 가서 맛있게 먹고 와. 어머님, 그래도 식사는 하고 주무셔야죠. 제가 죽이라도 해드릴까요? 번거롭게 뭘 그런 걸 만들어. 어서 가서 밥이나 먹어. 난 조용히 쉬고 싶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이 없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저랑 남편이 시어머니를 더 신경 쓰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같은 상태였어요. 두 분이 사이가 좋았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자랑으로 생각했으니 더 상심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날도 결국 시어머니랑 밥을 못 먹고 시댁을 나오려던 참이었어요. 남편은 다른 날보다 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사실 저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이 정도로 무너질 줄 몰랐거든요. 시아버지가 암을 선고받고 병원에 꽤 머물렀으니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의 생각과 달랐죠. 시어머니는 뒤늦게 시아버지가 곁에 없다는 걸 실감하신 것 같더군요. 계속 저렇게 식사 안 하셔서 걱정이다. 뭘 사드려야 맛있게 드실까? 지금은 뭘 사드려도 식사 안 하실 거야. 그래도 흰죽은 조금씩 드시는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러다가 어머니도 병날 것 같아. 아, 진짜 걱정된다.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이렇게 걱정되는데 당신 마음은 오죽하겠어?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자. 지금 어머님한테 억지로 음식 드린다고 좋은 게 없잖아. 그래, 알았어. 속이 진짜 답답하다. 어머니가 빨리 제대로 된 음식을 드셔야 할 텐데. 남편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가면서 시어머니는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입을 꾹 다무셨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어딜 가도 당당하고 큰 목소리 때문에 주목을 받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런 분이 기죽은 듯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니 남편이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나 이직 준비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곳보다 좋은 회사를 가야 할 것 같아. 그게 어머니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당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충분히 좋은 회사잖아. 당신 업무도 잘 맞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그렇지만 어쩌겠어. 내 상황이 이런데. 나도 이번 기회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좋지. 안 그래?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직 준비해봐.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나 꼭 이직 성공해서 어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남편은 어느 날 이직을 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평소 시아버지가 대기업 다니는 걸 자랑으로 여기며 사신 분이었거든요. 남편도 그걸 보고 자랐으니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겠죠. 저도 시어머니가 안쓰럽고 남편 마음이 이해가 되었기에 남편의 그런 결정을 허락했어요. 경력도 쌓았고 직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나도 이제 아버지처럼 좋은 직장에 다닐 거야. 당신 뜻이 그렇다면 나도 말릴 생각 없어. 대신 최선을 다해야 해. 여보, 내가 최대한 빨리 이직 준비를 해볼게. 나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나도 어머님 생각하니까 당신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당신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알았어. 나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곳으로 이직할게. 결국 남편은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이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했더니 시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셨죠. 오죽하면 그날은 제대로 식사를 하셨어요. 잘 생각했다. 그래, 사람은 꿈을 항상 크게 가져야 해.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저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식사 잘하세요. 아셨죠? 그럼 내가 너 때문에 사는데 밥 잘 먹어야지. 고맙다. 그리고 이직 허락해준 우리 수영이도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제가 들어줘야죠. 남편 잘할 거예요. 그럼 네가 누구 아들인데? 하늘에서 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이직을 위해 영어 학원까지 다니며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의 이직 준비로 가정은 불안해졌어요. 남편의 수입이 사라지고 매달 비싼 영어 학원까지 다니고 있으니 지출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죠.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 학원 수입을 늘리면서 더 바쁘게 살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바빠서 제대로 앉아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죠. 이대로 가다간 쓰러질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몸을 혹사시킨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 자신에게 미안하더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나와 이직을 준비하는 상태고 거기에 큰돈까지 쓰는 상태니 제가 쉴 수 없었죠. 다행히 학원은 잘 되고 있었어요. 직장인들도 취미로 학원을 다니면서 취미반도 운영이 원활한 상태였거든요. 수업을 늘리다 보니 취미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그게 매출에 큰 영향을 줬어요. 몸은 조금 힘들지만 돈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좋았죠.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는 와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죠. 다른 날과 똑같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연락하는 건 처음이라 놀란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반가운 마음이 있었죠.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너 지금 어디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집에 없어. 이 시간이면 남편 저녁밥 챙기고 있을 시간 아니니? 지금 들어와서 저녁을 해도 늦은 시간이야. 네? 어머님, 저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10시까지 계속 수업이 있어서 남편 저녁을 못 챙겨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남편이 혼자 밥 잘해 먹어요. 뭐? 넌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네가 이러면 이직 준비가 잘 되겠어? 사람은 밥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밥을 안 해주면 어떡해? 어머님, 저 요즘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이 더 많아져서 집에 늦게 들어가요. 남편도 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뭐? 당장 집으로 들어와. 네가 이렇게 밖에 나돌아다니면 네 남편이 공부가 잘 되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대신 일을 하는데 남편에게 밥까지 차리라니 황당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한 듯 저에게 계속 저녁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전 결국 바쁘다는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 전화를 끊어버렸죠. 시어머니의 낯선 모습에 혼란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잠시 분노가 차올랐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데 싶었죠. 그 후로 시어머니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날을 기점으로 제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듯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서 하는 소리를 항상 같았죠. 너 네 남편 도와준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냐?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와서 저녁밥을 꼭 차리라고 내가 말 안 했어? 학원 다녀서 힘든 애를 밥도 안 먹이고 공부시킨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님, 제가 노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 안 하면 생활비랑 남편 학원비는 누가 벌어요? 일찍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우리 때는 다 일하면서 밥하고 그랬어. 너 일 때문에 밥 못한다는 거 핑계다. 어머님, 저 정말 바빠요. 오늘도 수업이 10시 넘어서 끝난다고요. 잔말 말고 오늘은 빨리 와서 밥 차려라.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유난을 떠냐? 어머님, 저 제 학원 운영하면서 돈 많이 벌어요. 솔직히 저는 남편 대기업 안 가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들어가서 밥 차리라고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당황한 것 같더군요.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겠죠. 하지만 저는 사실 남편이 대기업 안 가도 될 만큼 넉넉하게 돈을 벌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직 준비하면서 수업을 늘린 탓에 평소보다 수익이 더 커지기도 했고요. 뭐라고? 네가 돈을 많이 번다고? 아니, 그래도 아내가 남편 밥 차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남편 안 그래도 요즘 이직 준비한다고 힘든데 당연히 저녁밥은 네가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각자 자기 밥 차려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니? 어머님, 저도 할 말 많아요. 남편이 이직한다고 퇴사하는 바람에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고 있어요. 거기다 학원비는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어머님이 학원비 다 내주실 거예요? 어머님이 학원비 내주신다고 하면 제가 저녁밥 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아니 이게? 어른이 말하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할 것이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노력하는 신용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바빠요. 더 이상 남편 밥 차리는 걸로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님. 뭐라고? 아니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들 거냐?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다음 수업이 있어서요. 저는 단호하게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멀리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며칠을 시어머니 전화를 무시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전 잠깐 시간이 나서 바로 친정에 고기를 사들고 갔거든요. 오랜만에 본 엄마와 오빠는 언제나 그랬듯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뒤늦게 이 일을 친정 식구들에게 털어놨어요. 엄마는 많이 놀란 눈치더군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목소리는 컸지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잘못한 걸 다 용서할 수는 없지. 그래, 그건 사돈어른이 너무했다. 우리 딸 얼굴 헬쑥한 거 보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나 보네.
밥 많이 먹어. 국 좀 더 줄까? 아니야. 엄마 나 진짜 잠깐 엄마랑 오빠 얼굴 보려고 들린 거야. 이따 다시 학원 가서 수업해야 해. 돈 버는 건 좋은데 그래도 네 몸 생각하면서 일해. 진짜 걱정된다. 알았어, 오빠. 역시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가족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결혼을 해도 똑같네. 그럼 엄마랑 오빠는 항상 네 편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알았지? 알았어, 엄마.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게. 걱정하지 마. 힘든 와중에도 친정 식구들을 보니 힘이 나더군요. 엄마와 오빠를 보니 지금 하는 고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전 가족들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갔죠. 남편이 백수가 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보채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제 생각과 다른 인간이었어요. 남편이 자기 멋대로 최종 합격된 회사에 가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한동안 멍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가 이왕 이직할 거 제대로 된 회사에 가라고 하시더라고. 사실 최종 합격한 회사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 대기업 가려고 퇴사한 건데 조금 더 도전해봐야지. 그걸 혼자 결정하고 나한테 말하면 어떡해.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준비만 할 거야? 전세 대출금이랑 고정 지출이랑 빠져나갈 돈이 있잖아. 나도 혼자 돈 버는 거 너무 버거워. 당신 영어학원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 영어학원 비싼 거 아니야. 그 동네에선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편인데? 당신 돈도 잘 벌면서 벌써 이러면 어떡해. 나 이번 달에 학원 하나 더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미 상담도 받았어. 뭐? 학원을 하나 더 다니겠다고? 그건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나랑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잖아. 당신 눈엔 내가 힘든 게 안 보여? 다들 이렇게 준비해. 당신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나 도와준다고 한 거야? 도와준다고는 했지. 근데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나. 내가 당신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했잖아. 내가 좋은 회사 입사하면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학원은 더 다닐 거야. 요즘은 학원 하나로 이직도 못 하겠더라. 그럼 나한테 먼저 상의를 하고 학원을 등록할 생각을 해야지. 당신 혼자 다 알아보고 나한테 통보하는 게 어디 있어?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나는 학원을 가야 하고 당신은 나 도와줄 거잖아. 시간이 갈수록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화가 치밀더군요. 당연한 듯 학원비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도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야. 난 밥도 못 먹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태평하게 더 좋은 회사 갈 거니까 돈 더 달라는 소리가 나와? 내 생각도 안 해? 나도 힘들다니까. 이직한다고 나왔으면 좋은 회사 목표로 달려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럼 당신 학원비랑 생활비는 다 누가 내? 당신 모아둔 돈 많아? 다 내가 내고 있잖아. 그건 당신이 좀 도와줘야지. 당신 요즘 학원 잘 되는 거 아니야? 나 좀 도와줘.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희생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더 좋은 회사에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죠. 점점 이 생활이 지치더군요.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학원만 덜 다녀도 제가 이 정도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과 대화를 피했어요. 지쳐서 입을 더 열 힘도 없었죠.
다음날 남편은 학원비를 요구했고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학원까지 찾아왔더군요.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를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죠. 학생들이 다 있는 앞에서 시어머니는 특유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야, 넌 나 좀 보자. 당장 정리하고 나와. 너한테 할 말 있으니까. 어머님, 저 지금 수업 중이에요. 상담실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금방 갈게요. 너한테 할 말 많다. 빨리 정리하고 들어와. 나 오래 못 기다린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 빨리 들어가 계세요. 저도 수업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시어머니는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치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라도 숨고 싶었죠. 등 뒤에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학생들은 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양해를 구하고 수업을 마쳤어요. 학생들은 끝까지 시어머니가 있는 문을 한 번, 저를 한 번 바라보며 눈치를 봤죠. 숨이 막히더군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에게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게 학생들을 다 보내고 천천히 시어머니가 있는 상담실로 걸음을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절 째려보시더군요. 시어머니 발밑엔 장바구니 2개가 놓여 있고 장바구니 안엔 식재료가 가득 들어 있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아직 수강생들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님, 제 학원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 작정했다. 너 요즘 학원 잘 된다고 네 남편 무시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대기업만 들어가 봐. 네가 무시할 수 있나? 그리고 너 종일 밖에 있을 거면 거기서 아범밥 준비도 해라. 어머님, 또 밥 타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일하는 거 보셨잖아요. 속이 끓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제 앞으로 밀어주는데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태연한 표정으로 장바구니를 가리키더군요. 앞으로 아침 저녁 꼭 해먹여라. 이제 곧 대기업 들어갈래니까. 자꾸 우리 아들 건들지 마. 너 우리 아들 취직 빨리 안 한다고 눈치 주고 그런다며? 저 눈치 준 적 없어요. 어머님이랑 남편이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네가 이뤄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다. 아버지 없이 커서 그런가? 예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뭐, 내가 틀린 말 했냐? 나는 틀린 말 한 적 없다. 그림 그린다고 해서 참아낸 줄 알았더니 어디서 이렇게 드센 게 들어왔어?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저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들을 사람 아니에요. 이제 곧 대기업 입사 발표 나온단다. 너는 바쁘다고 네 남편이 뭐 하는지도 몰랐지? 이미 대기업 다 넣고 연락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봐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 놓고 학원을 떠나셨어요.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더 이상 이렇게 버티고 싶지 않았어요. 대기업 때문에 저를 이렇게 막대하는 시어머니에게도 화가 났고 그걸 그대로 일러바친 남편에게도 화가 났죠.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이런 모습을 수강생들에게 보여준 것도 힘들었고 이렇게 남편을 믿고 희생해봤자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뿐이라고 생각하니 심장이 차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단 몇 달 만에 남편과 이런 사이가 될 줄 몰랐죠. 저는 분노를 느끼며 남편을 찾았어요.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겠더군요. 저는 양해를 구하고 수업을 쉰다는 공지를 올리고 나서야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주 무거웠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런 상황을 다 예상한 듯 태연한 얼굴이더군요.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학원까지 찾아와서 이러셔? 대체 당신은 중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 나 눈치 주는 건 맞잖아. 오늘 어머님이 학원까지 찾아왔어. 나보고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어머니가 뭐 틀린 말 한 적 있어? 다 맞는 말만 하셨겠지. 당신도 어머니 말씀 잘 들어. 당신 매일 어머니 말씀 안 듣는다며? 어머님이 그러셨어?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 보는 순간 제가 알던 남편은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 와중에 남편은 밥을 먹겠다고 식탁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식탁에 앉길 권했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식탁에 앉았어요. 전 남편 앞에 말없이 그릇을 놓고 그 안에 시리얼을 부었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미간을 구겼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결혼해서 아침으로 먹었던 전부야. 당신이 이직할 동안 새벽마다 이 한 그릇으로 버티고 하루 종일 일했어. 뭐? 이 시리얼 먹고 하루 종일 일했다고? 아니, 이게 말이 돼? 믿고 싶지 않겠지. 근데 이게 진실이야. 나 당신 믿고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여보, 난 이 정도로 당신이 힘든지 몰랐어. 내가 아버지 없이 커서 예의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예의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넌 뭔데? 어머님은 뭔데? 너희 집안은 그렇게 예의가 있어서 수업하는데 큰소리 치면서 학원 쳐들어와? 남편은 그제야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노력했는지 당신은 알았어? 아니, 나는 이직 준비만 하느라 당신이 이런 상태인지 몰랐어. 몰랐다고 하면 다 끝나? 내가 계속 말했잖아. 나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그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보니 미안한 것 같아? 남편은 제 눈치만 살피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할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 자체도 충분히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학원에 들어와 소리칠 때부터 저는 어쩌면 남편과 이혼을 마음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미안하다는 듯 굴지만 지금껏 태도를 생각하면 그게 진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제가 느끼기엔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 내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위해 희생할 수 없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혼은 진짜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도 어머님도 나를 며느리로서만 보잖아. 더는 못 참겠어. 여보,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돼? 지금까지 일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진짜 잘할게. 그리고 취직도 할 거야. 취직하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관심 없으니까. 저는 남편을 단호하게 밀어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이런 안일한 모습을 참아줄 수 없었죠. 여보, 당신도 우리 어머니 이해한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금 예민해져서 그래. 어? 당신도 이해할 수 있지? 아니, 난 이해 못해. 시간이 지났잖아. 물론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나아질 수 없는 문제겠지만 어머님은 아버님 때문에 힘들어서 저러시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만만해 보였던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이혼하는 거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아니, 난 이미 너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매달리지 마.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죠. 사실 저에게 이혼은 흠이 아니었어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제 의견을 지지해줄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울 게 없었어요. 제 선택이 맞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죠. 남편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더군요.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죠. 저를 계속 설득하던 남편은 이제 지쳤는지 어느 순간부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도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간주하고 안심하고 잠에 들기로 했죠. 저흰 그날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새벽에도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아직 이혼을 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겁나진 않았어요.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거든요. 제 생각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수심이 깊은 표정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받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저를 깨우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당장 어머니에게 가야겠어. 당신도 같이 가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 뭐? 지금 어머님 댁에 가자고? 어머님한테 전화는 했어? 전화 안 해도 돼. 빨리 옷 입어. 어서 다녀오게. 당신, 내 말 가볍게 들은 거 아니지?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알았어. 나도 알고 있어. 어머니한테도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전부 포기한 사람처럼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안도했죠. 표정을 보니 남편은 저를 붙잡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의미 없는 말싸움은 하고 싶지 않았죠. 저희는 그렇게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가까워지자 화가 난 듯 분노를 삼키고 있었죠. 표정이 어찌나 살벌한지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외쳤어요. 어머니, 좀 나와보세요. 할 말 있어요. 어머, 우리 아들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이냐? 혹시 대기업 합격한 거야? 어머, 축하해. 내가 너 합격할 줄 알았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진지하게 할 말 있으니까 자리에 좀 앉아보세요. 우선 네 이모한테 말해야겠다. 그 다음엔 너 이직 파티 같은 거 하자. 무려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근데 연봉은 어느 정도 받는데? 시어머니 눈엔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 같더군요. 어제 그날 일을 치고 가셨는데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죠. 시어머니는 눈을 빛내며 남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남편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학원에 찾아가셨어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뭐? 수영이 넌 그걸 곳에 일러 바쳤니? 내가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그래, 찾아갔다. 얘 하는 꼴이 하도 꼴배기 싫어서 내가 한마디 했어.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당장 수영이한테 사과하세요. 내가 왜 사과를 해? 수영이, 넌 네 입으로 말해봐라.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해야 하니? 네, 어머님. 저 남편이랑 이혼할 때 하더라도 어머님한테 사과 받고 이혼할래요. 뭐? 이혼을 한다고? 너 지금 이혼한다고 했니? 시어머니는 설마 이런 걸로 이혼할 줄 몰랐다는 표정이 지더군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죠. 어머님, 저희 이혼할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여기 온 거고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이혼하면 후회해. 우리 아들 대기업 들어갔어. 대기업 들어가는 게 쉬운 건 줄 아니? 네 시아버지가 대기업 출신인 건 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알아? 다들 아직까지 얼굴 좋아 보이더라. 왜 안 좋겠니? 돈을 많이 벌어뒀을 텐데.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시어머니는 소리쳤어요. 남편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죠. 저는 외투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저를 올려다보더니 기가 찬 듯 코웃음 치시더군요. 아이고 그래 가라 가. 내가 이혼한다고 하면 뭐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냐?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마지막까지 수영이한테 이러고 싶으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제가 자꾸 내 성질을 건들잖아. 남편은 지친 얼굴로 마른 세수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눈치를 보다 입을 꾹 다물었죠. 곧이어 남편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대기업 다 떨어졌어요. 한 군데도 못 붙었다고요. 대기업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중소기업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아니 네가 왜... 안 돼. 아니, 이대로 포기할 거야?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되지. 어머니, 저 이제 혼자예요. 수영이도 저랑 헤어진다고 했잖아요. 어머, 말도 안 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네가 어떻게 대기업을 못 가니? 저 원래 대기업 들어갈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퇴사까지 하면서 이직 준비한 거고요. 수영이가 많이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회사 들어갈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에 시어머니는 곧 쓰러질 듯 소리쳤어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었죠. 남편은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걸 관두고 결국 중소기업에 다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부정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힘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진실을 마주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더군요. 그제야 제 손을 잡고 절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죠. 전 제 손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죠.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남편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며 어머니가 시켜서 그랬다고 구차한 변명을 했어요. 시댁에 갔을 때 옳은 소리만 하길래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남편과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라도 남편에게 기대했던 게 우습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었어요.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을지 몰랐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헤어지는 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집을 나와서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 살고 있어요. 엄마와 오빠에겐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엄마는 말없이 알겠다고 하셨고 오빠는 잘했다고 하더군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한 마음에 엄마한테 연락도 못 드렸어요. 그러다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도 없이 본가로 향했죠. 수영, 언제 왔어? 엄마한테 너 온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냥 시간 나서 왔지. 오빠, 내가 고기 사왔는데 우리 고기 먹자. 요즘 돈 잘 벌더니 고기를 턱턱 사오네. 잘 됐다. 나도 고기 먹고 싶었는데. 엄마는 언제 와?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올 걸 그랬나? 곧 오실 시간 됐어. 근데 넌 엄마한테 왜 연락을 안 해? 엄마는 네 걱정돼서 네 연락만 기다리는데.
엄마가 먼저 전화하면 네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전화도 못하고 계셔. 네가 먼저 했어야지. 그랬구나.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 내가 먼저 괜찮다고 전화할 걸 그랬다. 됐어. 오늘 이렇게 얼굴 보여줬으니까 엄마도 안심하실 거야. 오빠는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비로소 제 집에 온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사는 오피스텔은 너무 적막하고 조용하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피스텔과 반대로 본가는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이었죠. 수영이 왔니? 수영이 신발이 있네. 엄마, 나왔어.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그동안 정신이 너무 없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어. 됐어. 잘 정리했으면 된 거야. 너 그나저나 어디에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사한 곳은 엄마한테 말해줘야지. 학원 근처에 오피스텔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어. 아직 짐 정리 중이야. 정리되면 정식으로 오빠랑 엄마 초대할게. 그래, 됐다. 이제 네 얼굴 봤으니까 됐어. 엄마가 얼마나 네 걱정을 했는 줄 알아? 저는 엄마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더 이상 정체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았죠. 사실 이혼 후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저 힘들어했는데 가족들을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잘 살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 엄마와 오빠에게 미안했죠. 근데 가족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행복하면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었죠. 오래전 제가 회사를 나와 두려워하고 있을 때처럼요. 아직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하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 입지 않아요. 이미 번호도 다 지웠고요. 참으면 복이 온다는 말, 저는 더 이상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절 믿어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해요. 그럼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